reviendra à la ville de Séoul. (88) 서울 올림픽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기억 속에서도 굴렁쇠 소년을 기억하시겠죠?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1분간. 그러나 이 1분 동안 아이가 메인 스타디움을 장악한 침묵은 값진 것이었다. 이어령 씨의 작품이라고 한다. 이어령 씨는 그 넓은 운동장에서 시를 썼다. 그렇습니다. 이어령입니다. 그의 창조적 발상이 세계인의 가슴에 한국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굴렁쇠를 하다가 넘어지든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반대도 하고 비웃고 그렇게 농담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어령이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전 엑스포에서죠. 바로 백남준입니다. 이어령은 폐품을 이용한 리사이클링 전시를 기획하고 백남준은 폐품을 이용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이 만남으로 두 사람의 정신적인 교류는 깊어갑니다. 제 자신은 상상력과 창조력의 면에 있어서 보통 사람이지만 뛰어난 상상력과 창조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처음 인사를 하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게 본능적으로 저한테 와요. 그렇게 창조적인 사람은.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이 작품은 백남준이 이어령에게 준 선물입니다. 소설가 이어령에게 한국의 말이란 최고의 찬사를 한 것이죠. 이어령은 나의 창조력이 고갈해 갈 때마다 그림에서 날 응원하는 남준의 손뼉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어령이 들은 것은 손뼉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재 백남준에게서 이어령은 또 다른 천재적인 발상을 하게 됩니다. 백남준의 인생과 예술에서 창조 경영의 모티브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술과 경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일까요? 백남준이가 비디오 아트를 한 것처럼 그런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동서가 합쳐지는 거대한 이러한 시장 경쟁에서 창조력만이 이제 지식 창조가 아니고 지식 경영이 아니고 그것을 창조적인 상상력과 꿈과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도전을 오늘날 기업 환경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백남준 모델이 바로 우리 기업인들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 문명 사냥꾼 이어령이 발견한 천재 백남준의 새로운 면모. 창조 경영의 모티브. 한국의 대표적인 CEO 150인과 함께합니다. 네, 저도 그동안 뭐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백남준에서 들었지만 뭐 제대로 잘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활용해서 아마 다른 경영자분들도 막 백남준 선생님의 그 예술의 세계화가 우리 한국 경제와 기업이 세계화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의 그 개념을 가질 듯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백남준 선생님 작품은 저희들이 인천국제공항에 한번 전시를 하고 싶은 거였는데 마침 논의하는 과정에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하는데 이번에 그 KBS에서 이거 전시회를 하니까 무엇보다 이 작품을 한번 먼저 봐야 되겠다 싶은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미 고인이 됐지만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백남준이라고 하는 한국이 낳은 그 거인, 금세기에
물론이고 또 지난 세기 20세기에서 열 손가락에 꽂히는 그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선정하는 자리에서 피카소라든가 우리가 잘 익혀 아는 그러한 거장들과 함께 한국인으로서는 백남준 씨가 그 안에 이 거론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전문적인 백남준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아무 배경도 없는 한 젊은이가 혈혈단신 독일, 미국, 프랑스, 글로벌이라는 말조차 없었던 그 시기에 어떻게 한국인의 창조적인 머리가 전 세계의 가장 앞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계신 존 케이지라든가 이런 분들의 발열에 올라서 사후에도 여전히 백남준의 새로운 비디오 아트의 시조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비밀이 뭔가. 오늘 여기 모이신 이른 시간에 여기 모이셨지만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전 세계 이 지구의 규모로서 지금 창조하고 계신 그 기업 모델이나 백남준 씨가 우리 앞에서 이룩한 그러한 창조 모델이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CU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1. 우리는 누구나 백남준이었다. 동심으로 눈사람을 만들 때 우리 모두 천재였다. 당신이 바로 백남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남준이가 누구냐? 백남준이는 천재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나 백남준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부 천재라는 거죠. 내가 듣기 좋은 말로서 여러분들을 천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은 다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천재적인 창조력을 하나씩 다 뺏겨간 겁니다. 백남준은 그걸 뺏기지 않았죠. 어렸을 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남들이 비웃건 뭐라건 하늘이 주신 창조적인 동물로서의 두 발로 일어선 그 마음을 그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국 땅 떠나서 먼 모든 인류들 앞에서 그와 같은 실험을 한 것이죠. 한국인이나 서양 사람은 차이가 많은 것 같아도 제가 말한 두 발로 일어선다는 거, 모든 짐승들은 불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운 불을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썼다는 거, 이것은 인류 공통입니다. 그 공통의 마음을 가지고 남이 안 하는 것을 했죠. 그걸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면은 내가 백남준이구나. 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 20세기 열 손가락 꽂는 예술가가 되듯이 나는 21세기에 열 손가락 꽂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없다면은 백남준 읽기가 필요 없는 것이고 새벽처럼 여기 오셔서 전혀 기업과 상관없는 것 같은 백남준의 예술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시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은 천재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백남준이다. 백남준은 뭐가 천재가 됐나? 어렸을 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벌써 잊으셨어요. 질문하는 거 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놓여져 있는 백남준, 이 모든 예술이 이상하게 보이고 저것도 예술인가 하는데 그것은 백남준이가 새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술이란 이런 것이다, 음악이란 이런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에 못이 박혔어요. 한참 걸어다니면 다리에 뭐가 박힙니까? 굳은 살 박히죠. 모든 걸 보고 느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눈에도 머리도 가슴에도 전부 못이 박혔어요. 굳은 살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백남준 예술 보면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은 맞아. 누구 설명 안 들어도 백남준이가 왜 유명한지 알겠어.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바로 그게 내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에 백남준이를 이해하려면 바로 가장 쉬운 것이 백남준이의 예술은 눈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게 다 눈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왜? 눈사람 다 만드셨죠? 아주 즐겁죠. 왜? 창조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창조기 때문에 즐거운 것은. 겨울 추위 문제가 안 돼요. 손 시려운 거 문제 안 돼요. 눈사람 만들 때는 벌써 마음속에 새로운 창조적인 힘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에요. 하느님이 눈을 만들었지만 눈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창조된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게 창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왜? 없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눈사람이 그러면 그게 창조가 왜 창조냐? 뭐 그까지 그 누구나 만드는데 아니죠. 천만의 말이에요. 상상력이 없으면은 눈사람 못 만들어요. 여기 지금 얼른 그려온 거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건 내가 만든 눈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백남준이야 그럴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눈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보통 때 뭡니까? 이게 물통이지요. 보통 때는 물 담는 물통을 눈사람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얹어 놓으면 모자가 됩니다.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들 창조라면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게 모자 좀 씌우자 그랬을 땐 진짜 모자 갖다 씌우는 사람, 이 사람 별로 그렇게 상상력이나 창조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원래는 물통이라고 쓰다 놓은 거를 갖다 딱 놓으니까 이게 영락없는 모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것도 터키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 같다.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들은 물통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물통을 눈사람 패러다임으로 딱 만드니까 눈사람으로 오면은 물통은 이미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모자인 게야. 인간이 만든 어린아이들이 그 추운 날 자기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서 주변에 널려져 있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그것을 한 사람으로서 눈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루하루 지나면 자기가 만든 눈사람은 마치 인간의 생명처럼 조금씩 말라가서 마지막에는 다시 물이 되고, 그리고 여기 솔방울로 그 담배 피우는 것도 만들었는데 솔방울은 그냥 솔방울이 된 채로 해체돼서 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기업, 예술 슬프지만 인간은 창조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창조력으로 얼마 동안을 버티는 것입니다. 기업도 예술도. 그런데 눈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그때의 체계, 원래는 이런 용도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만들려고 하는 패러다임은 끝없이 남아서 기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창조의 강은 마르지 않고 흐른다. 그 창조의 강 속에서 우리가 만든 허망한 눈덩어리의 눈사람을 온 인류가 보고 즐기는 새로운 눈을 뜨이게 한 시각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을 확장시켜준 그 창조인, 녹지 않는 하나의 눈사람을 만든 사람, 우리 주변에 흔히 흩어져 있는 것을 자기의 상상력 체계 속에서 농마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쓰레기통에 갔어야 할 물건들을 긁어 모아서 새로운 눈사람 같은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줬다. 그게 백남준이기 때문에 백남준 예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하나의 주어진 의미를 새로운 의미로 체인지한다. 즉 패러다임을 바꿔준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지금 창조 경영을 하겠다. 기업의 지금까지는 도저히 이대로 현상 유지가 안 된다. 뭔가 결판을 내야 되겠다.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들 창조 경영 안 하면 우린 글로벌 기업에서 밀려난다.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사는데 안 되겠다. 그때 뭘 생각하시면 되나? 잃어버렸던 유치원 때까지만 하도 살아있었던 예술의 감각, 창조의 감각, 눈사람을 만들었던 그 감각을 일깨워서 시장, 물품, 상품 개발, 독자들의 마음을, 소비자들의 마음을 예술가의, 시청자들처럼 예술가의 마음을 읽는 시인의 눈, 예술가의, 음악가의 귀, 그리고 춤추는 자의 몸의 동작을 여러분들이 끌어들이면 놀라운 조직 이론과 경영 이론과 상품 개발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신뢰를 들어보면은 백남준 비디오가 어떻게 예술이 되느냐? 비디오 아트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백남준이에요. 시조예요.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낸 길을, 남들이 만든 길을 가지만 백남준이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든 사람이에요. 미술, 음악 이 세상엔 많지만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의 예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백남준이에요. CU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2. 생각의 상자에 갇힌 어른. 고정관념이란 생각의 상자에 갇힌 사람은 예술의 경제를 결정하는 시대에 낙오되기 마련이다. 길을 만든 사람이에요. 블루오션이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한 게 아니에요. 새 분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새 시장을 개척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패러다임 바꾸기를 보십시오. 프랑스의 그 유명한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있죠. 태양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자기 초상화를 중국 황제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게 반쪽 이렇게 프로필입니다. 이렇게 옆얼굴을 그려서 보낸 거예요. 중국 황제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혀를 차면서 불쌍하도다. 프랑스의 황제가 얼굴이 반쪽밖에 없구나. 이거 싫어합니다. 얼굴이 반쪽밖에 없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옆얼굴 반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림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그것을 옆얼굴로 안 보고 반쪽밖에 이 사람 얼굴은 반밖에 없구나 이런 말을 했을까 황제가. 동양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초상화를 그릴 때 정면에서 그려버릇했기 때문에 옆얼굴로 그리면 실제 내 눈으로 봐도 머릿속에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초상화는 정면을 그리는 것만 몇백 년을 해왔기 때문에 옆얼굴이라는 걸 자기가 보고서도 옆얼굴이라는 걸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라도 그림은 내가 본 것대로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리고 있는 거다 이거죠. 새 그림을 그리려면 머릿속에 있는 내 그림이라는 관념을 깨트려야지만 저게 옆얼굴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조는 슌페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파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길들여지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거꾸로 장 콕토라는 사람은 대단한 예술가거든요. 미술, 음악, 문학 다 한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동양 사람이 쓴 붓글씨를 보고 저게 무슨 예술이냐? 글자를 쓴 게 무슨 예술이냐? 끝내 이 사람은 서독, 서예를 죄송합니다. 서예가 뭔지 모르고 죽은 사람이에요. 장콕토로.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도 다 붓글씨 서예가 예술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장콕토는 몰랐던 거예요. 마치 중국 황제가 옆얼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옆얼굴을 그리는 그림에 생소했던 것처럼 장콕토 같은 천재도 문자는 도구인데, 뜻을 전달하는 도구인데 그것이 어떻게 예술이 되느냐?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이니까 예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예술로 만든 왕이지 추사처럼 실용적인 것을 갖다가 예술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의 창조력인데 백남준이는 비디오라고 하는
가장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것을 가지고 예술을 만들었어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3. 뒤집으면 예술이 된다. TV는 미디어가 아니다. TV는 메시지가 아니다. TV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다. TV는 아트다. 비디오 가지고 뭐 찍고 그것을 가지고 예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비디오를 가지고 마치 문자는 전달하는 도구야, 미디어에 불과해 라고 생각한 서양 사람들이 서예를 예술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보는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는 예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예술을 만든 것은 꼭 문자를 예술로 만든 왕이지 추사처럼 오늘날의 백남준은 오늘날의 왕이지요 하나의 추사다가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가세요? 안 되면 계속 할 겁니다. 내가. 문자가 예술이 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한 것처럼 미디어를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도구라고 생각하고 미디어라고 생각한 것을 아트로 만들었다 하는 사람은 바로 가장 놀라운 창조력을 발휘한 미디어 아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오늘의 왕의지가 누구냐? 추사가 누구냐? 백남준이다. 우리들이 늘 바라보고 있는 텔레비전, 늘 우리들이 쓰고 있는 비디오, 그것을 예술의 경지로 올렸기 때문에 백남준 씨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국인이 얼마나 창조적인 사람인가를 한 모델로 보여준다. 그 비디오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왜?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저 뉴욕에서 굿모닝 그러면 말이죠. LA, 로스앤젤레스는 굿모닝이 아니에요. 3시간, 뭐 하와이까지 가면 4시간,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전파를 쏘면 타임라그만큼 말이죠. 시차만큼 뒤에 방송을 하거나 해야 된다.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시차별로 물에 탱크를 갖다 두듯이 영상을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목적으로 빙그로스비 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비디오를 발명한 것은 땅덩어리가 큰 미국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빙그로스비 연구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엠팩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빛을 가두는 두었다 쓰는 탱크에 물을 저장했다 필요할 때 쓰는 것처럼 영상도 자본화해가지고 수탁해서 가용 자본으로 만든 거, 그게 미국 사람이다. 근데 그걸 갖다가 공업용이나 방송용으로 쓰지 않고 홈 비디오로 일상적인 가정 제품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상품화한 게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VHS니 베타막스니 하는 소니하고 콜롬비아 빅타 그거 만든 거죠. 그런데 그 비디오를 갖다가 그 미디어를 갖다가 상품을 갖다가 예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한국인이다 이거. 백남준이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발명은 미국 사람이 하고 상품은 일본 사람이 개발하고 예술은 한국인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하실 분들입니다. 이제는 모든 상품, 모든 공업용 가전제품으로 만들고 가전제품이 이제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예술품으로 만들어야 장사가 되는 창조적인 문화의 시대가 왔다. 사람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다리지 않으면은 작은 땅콩 하나도 팔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공업의 시대 미국 사람 가져라. 정보 무슨 이런 그 일상적인 하나의 민생용 상품 일본 사람 가져라. 이제부터 인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마켓,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동의 마켓은 예술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창조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그걸 백남준 씨가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죠. CU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4. 맥가이버, 불이 꼴라주.
본래의 용도와 관계없이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면 모든 사물과 존재가 함성을 지르고 벌판으로 뛰쳐나온다. 맥가이버가 한 일이 바로 불이 꼴라주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백남준 씨와 같은 것을 학술적으로 말하면 브리꼬라주라고 그래요. 브리꼬라주. 프랑스 말인데 브리꼬라주라는 말은 do it yourself. 내 자신이 해라. 남의 만들어 놓은 거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 써라. 그게 브리꼬라주예요. 불란서 말로 브리꼬레 그러면은 뭘 이렇게 뜯어 맞춘다, 땜질하다 이런 뜻인데 브리꼬라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제1단계다. 아까 눈사람 만들 때 주변에 널려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여러 시스템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백남준이는 어떻게 해서 비디오 아트를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TV 미디어를 예술로 만들었느냐 하는 창조의 기법은 브리꼬라주라고 하는 걸 쓴 거예요. 근데 브리꼬라주를 우리 선조들이 뭘 했냐 그러면 지게 만들 때 산에 가가지고 지게 모양의 가지를 잘라다가 쓰잖아요. 그게 브리꼬라주예요. 나뭇가지 중에서 지게 이빨이 될 만한 거를 비워다가 만들면은 그것이 지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까 눈사람 만들듯이 가령 여기 아주 간단한 겁니다만은 이 초기에 만든 겁니다만은 이렇게 토끼를 떡방아 찌는 토끼를 텔레비전 화면에다가 딱 놨습니다. 이까짓 게 뭐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텔레비전의 화상을 우리는 저거는 영상을 비추는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텔레비전 화상이 뭐가 됐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달이잖아요, 달. 달 속에 떡방아 찢는 토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텔레비전에다가 이와 같은 떡방아 찢는 이런 토끼 같은 것을 딱 놔주면 텔레비전 화면이라는 것이 달과 같구나, 저 달이구나. 이 순간 텔레비전은 기능을 멈추고 우리 앞에 새로운 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텔레비전 가지고 달만 만들었냐? 여기 보면 사람 얼굴처럼도 생겼잖아요. 눈, 귀, 입, 코, 우리들의 얼굴처럼 텔레비전 화면이라고 그러는데 화면이라고 하는 면자가 뭡니까? 얼굴 면자 아닙니까? 화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들 때 텔레비전 모니터를 놓으면 사람 얼굴이 되잖아요. 그것이 그 유명한 로봇 시리즈입니다. 한국의 대표 CEO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5. TV는 달이고 가슴이고 악기다. TV가 TV일 때는 그냥 텔레비전일 뿐이다. 그러나 TV가 TV가 아닐 때 TV는 예술이 된다. 생명 없는 13개의 모니터는 백남준에 의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탄생한다. 이것이 예술사의 한을 긁는 로봇 연작의 시초였다. 그러면 단순히 로봇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은 우리의 얼굴인 거야. 내 눈을 연장시킨 거야. 내 머리가 그 속에 있는 거야. 인간의 두뇌라는 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보는 저 텔레비전이구나. 이 순간 로봇의 얼굴로서 이게 나타나죠. 그래서 백남준이는 로봇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전부 이런 텔레비전을 따다가 여러 가지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보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자기의 친구가 있었어요. 5살 위지만. 그 사람하고 제일 친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때 눈사람 만들듯이 또 역시 비디오 텔레비전 가지고 보이스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자기 상상을 미디어 아트인 텔레비전으로 표현했어요. KBS 특별 전시실에 전시 중인 작품 요셉 보이스는 유명한 로봇 시리즈 중 하나이다. 백남준식 유머가 돋보이는 이 작품에는 요셉 보이스의 트레이드마크인 펠트 중절 모자가 씌어져 있다.
요셉 보이스는 백남준이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했던 작가이다. 죽은 토끼에게 예술을 가르치려 했던 전위 작가. 죽은 토끼나 썰매, 모니터 영상 속에 요셉 보이스가 백남준에게 항상 말을 걸고 있다.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로스트 제네레이션에 뭐 피카소가 아흔번 그 사람 앉혀놓고 그 얼굴을 그렸다는 아주 유명한 여류 화가고 작가고 수집가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가보면은 로버트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거 보면 웃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그 여인의 멋쟁이 그 이 브라우저 딱 있는 그 손이 에디슨이 만든 전축 그 유성기라고 그랬죠. 유성기에 나팔을 2개를 갖다가 딱 꽂아 놓으니까 보통 때는 나팔인데 이 로봇에서는 2손이 되는 겁니다. 또 발도 전부 비디오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요셉 보이스 작품 옆에 전시된 이 작품은 백남준이 거트루드 스타인을 기려 만든 로봇 작품이다. 영상에는 피카소가 그린 그녀의 얼굴이 담겨 있다. (20세기) 전반에 작가들의 데모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그녀. 로봇이 두르고 있는 치마에서 백남준의 따뜻한 유머가 느껴진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브리꼬라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본래의 용도 말고 다른 걸로 옮겨 쓰는 것을 전부 브리꼬라주인데, 기업인들은 벌써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전화 보면은 이 휴대전화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브리꼬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 휴대전화의 용도도 원래는 전화 거는 거였는데 이걸로 찍기도 하고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메모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 하나에 들어갔을 때 기능들을 브리꼬라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브리꼬라주의 수법을 가지고 쓰는 그러한 그 일파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악기, 여러분들 바이올린 보면 악기다. 누구나 바이올린 보면 악기다. 그건 소리밖에 못 내요. 그런데 백남준 씨나 이런 분들은 야, 그게 뭐 악기만으로 생각할 거 없지 않냐? 그거 끌고 다니면 개가 되지 않냐? 백남준 씨는 바이올린을 키질 않고 뉴욕 한복판에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바이올린을 끌고 다녔어요. 그러고 보니까 바이올린이 그 개처럼 생겼네요. 목이 있고 뒤에 있고 없어도 꼬리도 달린 것 같죠. 얼마나 우스우냐 그러면 실제로 백남준 씨가 이 뉴욕 한 거리에 남들은 다 근엄하게 악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야, 네가 악기라고 생각하니까 악기지, 끌고 다니면 개야 그거. 그걸 끌고서는 태연하게 걸어갔어요. (1975년)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 행동 자체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존 케이지식 발상의 전환이 많은 이에게 충격을 준 작품이다. 세상에 저 미친놈 뭐라 저거 왜 미쳤어요? 악기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외골수로 온 사람들에게 바이올린을 끌고 다녔을 때는 바이올린은 키는 건데, 동사를 바꿔가지고 바이올린을 키다가 아니라 바이올린을 끌고 다니다. 소리 안 나요? 끌고 다니면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요게 창조의 순간이죠. CEO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6. 플럭석스 운동. 대중과 격리된 싱거운 순수예술에서 벗어나 턱 쏘는 짜릿한 양념 같은 대중 참여만이 예술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백남준 씨는 자기가 20대에서부터 30대 이런 그 보통 60년대라고 부르죠.
그때 백남준 같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예술 그룹들, 다시 말하자면 피아노를 치질 않고 피아노를 부순다든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일파를 훌락사스라고 해요. 훌락사스란 말은 라틴 말로 물결, 결이라는 뜻이에요.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플로우, 이렇게 흐르는다 이런 뜻이에요. 흐른다. 고정돼 있지 않고 끝없이 세상은 흘러간다. 그 창조예요. 훌락사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체코의 최초의 하베스라는 대통령, 연극하는 이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이 둘이나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저명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누구라면 알만한 사람들, 시인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예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훌락사스라고 그래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 20세기에 있어서의 사회예술이 뭐다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모든 백남준 예술의 비밀 중에 브리꼬라주를 했다고 그랬는데 무엇하고 무엇을 섞었느냐, 뭘 브랜드 했느냐, 요즘 퓨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퓨전이라고 하는 거 한번 써보세요. 퓨전은 퓨처, 미래의 비전. 앞으로 미래 살려면 퓨전 안 하면 우리는 못 산다 이거예요. 동양과 서양이 합쳐지고, 나와 커뮤니티가 합쳐지고, 물질과 정신이 합쳐지고, 기업과 예술이 합쳐지고, 물과 불이 합쳐지고, 모든 것을 통합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새로운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쪽은 글로벌이 되고 한쪽으로는 로컬화가 이루어집니다. 모순하는 두 개를 어떻게 합치느냐, 그것이 백남준이가 이 프락사스에서 한 모든 예술 장벽을 넘어서서 세계의 지성인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전 세계가 동서가 없는, 너는 음악이다, 너는 미술이다 이런 벽이 없는, 그리고 꼭 음악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 하는 틀을 깨물어서 넓은 광장으로, 열려진 광장으로 나오자. CEO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7. 퓨전은 퓨처 플러스 비전. 백남준은 과학자 같은 예술가였다. 그는 예술에 과학과 기술을 대입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백남준 씨가 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든 작품들을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서로 다른 것이 합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백남준 공식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의문부지요. 의문부예요. 이 백남준 예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질문에서 시작한다, 의문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게 의문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의문부어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 보세요. 두 개가 합쳐지면은 그냥 또 하나의 의문부가 생기는 거예요. 까만 의문부건 하얀 의문부건 하나가 생겨요. 이렇게 결합하면은,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결합하면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 사원이 10,000명인데 10,000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한 사람이지 10,000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창조 안 나온다 이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덴티티니 뭐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다 모이면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백남준 예술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것을 뒤집자. 한 놈은 뒤집어라. 아주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면, 절대 합쳐지지 않지만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거 하트가 됩니다. 이게 사랑의 하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다른 것끼리 마주쳐야 하트가 된다. 이것이 백남준 씨가 모든 것을 아까 브리꼬라주 하듯이 여러 개를 합치니까, 우선 백남준 씨가 한 건 뭐예요? 비디오 피쉬,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고기, 이걸 만든 거예요. 즉 하늘처럼 바다를 닮은 것이 없습니다. 무한하고 파랗고 구름들처럼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백남준 씨는 헤엄치다, 날다 하는 두 개의 동사를 합쳐가지고 하늘을 헤엄치는, 하늘을 나는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CU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8. 우리는 어떤 물고기인가? 당신은 넙치인가? 참치인가? 날치인가? 물고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하나는 평생 동안 바다 밑에, 물 밑에서 지내는 소위 넙치라는 게 있어요. 그 눈도 이 모래 속에 있어가지고 보기 때문에 눈도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넙치. 되게 사색형 이런 사람들이 넙치예요. 행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죠. 반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죠. 참치. 참치는 비중이 무거워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치는 반드시 움직여서 아가미로에 물을 빨아들여서 아가미로 내뿜면서 산소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참치는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질식해서 죽어요. 그래서 참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헤엄쳐야 돼요. 죽을 때까지 헤엄쳐야 돼요. 아마 여기 CEO들 내가 참치구나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남들은 넙치처럼 가만히 앉아서 오는 물고기만 잡는데 우리는 그냥 잠잘 때도 우리는 헤엄쳐. 참치는 잠잘 때도 헤엄쳐요. 그런데 날치라는 묘한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날라요. 이것은 헤엄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요 아가미처럼 생긴 게 방향타예요. 방향타. 날르면서 방향도 막 바꿔요. 이게 몇몇 타씩 날릅니다. 그걸 날치라 그래요. 고기들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바다 그러는데 말이야, 바다가 뭐야? 이 바닷속에서 살면서도 바다를 모르는 거죠, 물고기들은. 그러니까 애미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 바다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만 바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구나. 즉 슬프게도 물고기가 바다를 알려면 바다 바깥으로 잡혀서 땅으로 나와야 알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날치만이 자기가 살아있는 이 환경을 잠시나마 튀어서 바다를 보는 물고기가 날치죠. 예술가가 바로 날치지요. 현실의 중력과 어둠과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살지만 예술가들은 이따금 초월합니다. 튑니다. 그걸 창조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이 바닷속에 갇혀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보지 못하는 바다를 창조의 날치가 하늘로 튀는 순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바다를 봅니다. 그러나 날치는 영원히 못 납니다.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창조, 백남준 아무리 뭘 해도 역시 바닷속 현실에서 살지 않으면 아니랬죠. 백남준은 절대로 어린애 같은 천진무구한 예술가만으로 살았더라면 실패하고 말았겠죠. 실패한 한국인, 아무 끈도 배경도 없는, 조국의 힘도 없는, 남들은 다 프랑스, 미국, 독일 전부 어마어마한 문화의 역사를 뒷받침해서 출세한 사람들이지만 백남준 머리와 가슴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 한 예술가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남준 씨가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데는 비상한 재주가 있어야 됐다. 예술가 말고 마케팅 선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백남준 그런 말도 어눌하고 매일 밤 헐렁한 거 메고 어떤 때는 신발도 짝짝으로 신고 다니고 보면 참 이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데 겉보긴 그래도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 마케팅을 잘한 사람이에요. 아까 휴전했다고 그랬죠. 백남준이가 몇 개를 휴전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탓도 있지만 동양과 서양을 합친 사람이에요. 그게 빠이빠이 키프링입니다. 키프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동은 동, 서는 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지구가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야. 영원히 서로 이해 못할 거야.
동양 사람 하는지 모르겠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하는지는 모르겠어. 영원히 이 피부 색깔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것을 백남준이는 아시안 게임 때 대담하게 선언했어요. 야, 웃기지 마라. 동은 동, 서는 서 아니야. 동양이 서양이고 서양이 동양인 게야. 그래서 빠이빠이 키프링 잘 가. 너 잘 가봐. 백남준은 위성을 이용해 전유 예술을 한 선구적인 예술가다. 손에 손잡고 바이바이 키플링, 굿모닝 미스터 오웰, 위성 3부작이 바로 그것이다. 바이바이 키플링은 백남준의 80년대를 대표한다. 바이바이 키플링은 서구 우월주의를 비꼬면서 문화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미디어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텔레비전 같은 미디어가 나왔을 때 잘 아는 조지 오웰이라는 영국의 작가는 앞으로 이 텔레비전 같은 것을 우리를 감시하면은 빅브라더,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감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1948년에 이 소설을 썼는데 48년을 뒤집으면 84년이 되니까 1984년이 되면은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이 지상은 세 개로 갈라져 가지고 이 세 지도자끼리 서로 짜가지고 모든 가짜 전쟁하고 전쟁을 평화라고 그러고 이래서 모든 인류를 텔레비전 감시장치 속에다가 억압하리라. 독재자가 나타나는 게 빅브라더가 나타나는 게 1984년이다 그랬어요. 근데 백남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앞으로 텔레비전 같은 것들이 우리를 이어주면, 우리들의 마음이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되면, 너와 나 사이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동과 서는 하나가 되고 전 세계는 서양이다, 동양이다, 무슨 뭐 상업하는 사람이다, 예술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네트워크,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에 이루어지리라. 이 사람은 실제로 논문까지 썼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슈퍼하이웨이, 앞으로 정보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거다. 고속도로가 전 지구를, 모든 사람들을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생기듯이 앞으로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정보 고속도로가 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글로벌해지리라. 미디어를 통제와 압제의 도구로 생각한 1984년의 작가 오웰의 생각을 뛰어넘어 미디어가 조화와 소통의 인류적 발견으로 상정한 백남준. 그의 작품에는 철학적 사유와 가치 판단이 유쾌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생각을 강제하거나 압박하지 않은 그의 생각이 잘 스며들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거북이 보시겠지만은 이 거북은 현대의 문명을 비평하고 현대 인간의 행복을 얘기한 건데 이 거북이를 만들기 전에 이런 거북이를 만들었어요. 전자 거북이를 만들어요. 비디오 거북이를 만들었어요. 거북이 하면 이게 불로장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솝 우화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이건 토끼하고 경주해서 느리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이긴다 하는 모든 것이 스피드 할 때 느린 것이 승리한다 하는 하나의 동양적인 사상과 이솝 우화를 담고 있는 것을 하나의 최첨단 기술로 이와 같은 하나의 거북이라고 하는 장수하는, 학하고 거북하면 동양인데 이것을 서양 동양 구별 없이 전자 거북이를 만들면 동서 구별 없이 빠이빠이 키프링로 잘 가, 동은 동 서는 서, 웃기지 마라, 내 거북이는 동양에서도 살고 서양에서도 살아. 이게 미래의 우리들이야.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남준 씨의 그 하나의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특유의 창조력을 가진 사람인데, 아까 비디오도 얘기를 했지만은 위치에 따라서 모든 의미는 달라진다. 이걸 백남준이가 한 거예요. 아까 야, 날치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고기 만들어서 동양 사람이 보면 그거 당연해요. 절간에 가서 이렇게 풍경 보면은 땡그렁땡그렁 하는 게 뭘로 돼 있어요? 그게 물고기로 돼 있는데 하늘에서 풍경이 땡그렁땡그렁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벌써 이렇게 마루에 베개 비고 딱 풍경 보면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물고기를 봤죠. 또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은 영상 하나하나 뜯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도 전체가 영상이 떠오르지요. 우리가 병풍 볼 때 하나하나 봅니까? 12병 보면 12병풍에 전부 그림이 다른데 딱 보면 병풍 12개가 전부 우리 눈 안에 들어와요. 이걸 다시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멀티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남준이의 DNA 속에는 한국의 피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한국 거야 하고 내세우면 이게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잘났어 하고 얘기하면은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남준 아주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애국하면 망한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예요. CU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9. 애국은 결과이다. 말로 하는 나라 사랑은 쉽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한국 정신을 예술로 승화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애국해야 산다고 생각했을 때 애국하면 죽어 그랬어요. 민족 내세우면 죽어. 백남준은 독일 가면 독일 사람이었고 미국 가면 미국 사람이었고 프랑스 가면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예술 속에는 어떤 애국 민족을 내세운 사람보다도 한국의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 이런 논리가 그대로 백남준에 적용하고 그것이 글로벌하는 전 지구를 덮는 보편적 한국인을 만들어가는 창조가 됐다. 그래서 백남준 전략은 얼마나 뛰어나냐 그러면 절대로 백남준은 삼류 사류들하고 이 게임하지 않습니다. 뭘 반드시 이걸 WOM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Word of mouth.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이 그게 버스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IT, 인터넷보다도 텔레비전보다도 광고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WOM, Word of mouth. 이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Word of mouth. 이 WOM을 제일 잘한 것이 아까 얘기한 외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독일 가면은 백남준이는 한국 출신 독일 예술가라고 그럽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한국 출신 프랑스 예술가라고 그럽니다. 미국 가면 두말할 것 없이 유선 미국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를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펴보십시오. 백남준이라고 해놓고 원래는 파이크거든요. 남준 파이크. 놀랍게도 백남준 돌아가시고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되니까 위키피디아의 미국 백과사전인 인터넷에 올리는 데 보면은 한자로 백남준 쓰고 한글로 이 정확한 로마나이스로 하면은 파이크가 아니고 백이다라고 뚜렷하게 그 백과사전 위에 올라져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떠들지 않아도 떠드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워드 오브 마우스다. 왜? 백남준 씨는 독일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다 하는데 다 한국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백남준 씨가 인터뷰를 하면 영어로 하는데도 자막이 붙습니다. 이게 전부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사람, 독일 말해도 한국 사람에. 아주 재미난 얘기는 백남준 씨의 안서린 맛을 딱 해보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하니까 유창한 영어 하는 사람이 this is 남준 파이크 막 이러고 할 텐데 전혀 한국 영어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this is 남준 파이크 베리베리 슬로우리 천천히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분 별명이 베리베리 슬로우리예요. 예? 천천히 얘기하세요. 티를 안 냈어요. 영어 잘하는 척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눌한 말씨 그 자체가 상표였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백남준이가 저렇게 유명한 거죠.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는 백남준 씨가 아니에요.
몇 사람 있어요. 뛰어난 먼저 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쑥 들어가고 백남준 씨가 딱 피카소가 뭐 큐비즘 뭐 했다. 피카소보다 먼저 한 사람은 다 있었어요. 피카소만큼 백남준 씨를 우수한 세일스를 했어요. 한국을 우수하게 팔았어요. 민족을 우수하게 팔았어요. 말로는 민족 내세우지 마라.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뒤에 다 나옵니다. 한국의 대표 CEO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10. 빌 클린턴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백남준은 전자 초고속도로에서 섹스트로니카까지 작품 못지않게 입소문 마케팅 역시 창조적이었다. 이게 빌 클린턴 stole my idea. 빌 클린턴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이것이 베니스 비엔날에 가가지고 베니스에서부터 우란바토르 몽고까지라고 할 때 바로 여기에 슈퍼하이웨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슈퍼하이웨이라는 말은 내가 8년 전에 논문으로 발표한 거야. 광케이블로 이어지면은 초고속만이 생기면 세계는 글로벌해진다 하는 글로벌 글로브라고 하는 작품에서 내가 한 거야. 그런데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 연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임 연설 때 클린턴 정부가 바로 내세운 것이 기업인들 모여놓고 앞으로는 정보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초정보망을 해서 케이블을 전부 깔자, 광케이블을 깔자. 내 아이디어를 훔쳐갔다 해가지고 200여 페이지가 되는 베니스 카탈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가 될 수밖에. 클린턴 붙잡고 늘어지니까. 클린턴이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는데 백남준 씨가 놓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수할 때 그냥 완전히 휠체어에서 딱 일어섰을 때 아랫도리를 완전히 벗어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또 이게 나왔죠. 제일 먼저는 막 현장 그대로 내보냈는데 노예술가를 위하여 이거는 삭제합니다 했지만 사실은 죽기 마지막 최고의 이벤트를 한 거죠. CEO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10일. 우연성이 천재를 만든다. 예술가에게 실수는 오히려 천재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다. 능력이 우연을 창조한다. 그래서 백남준 씨는 이 비디오를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 허리, 다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리자 돌림에 머리, 허리, 다리. 요게 머리는 천, 가운데 허리는 인, 사람, 밑에는 땅 디디고 있는 거, 천지인. 비디오를 그대로 한 거예요. 로봇 머리가 되면은 비디오는 텔레비전은 머리가 됩니다. 이 배로 만들어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샤롯 모하멘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또 이 여성이 완전히 스트레이팅 그냥 온 알몸으로 막 이런 걸 해서 경찰이 쫓아다니고 해서 또 세계적으로 막 화제가 됐는데 그때의 비디오 첼로 대신 비디오로 만들어진 것 또는 백남준 자신을 끌어안고 이걸 탑니다. 그때 허리예요. 허리. 인이죠. 그리고 땅으로 된 건 로봇 보면 알지만 이 마지막 이 신발처럼 된 것들은 전부 또 옵니다. 똑같은 비디오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머리, 허리, 다리에 천지인이 된다. 이런 퓨전을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와서 저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만은 여기에 저하고 얘기했을 때 놀라운 얘기를 해요. 예술하기도 어려운데 민족까지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냐. 그 안 해도 되는 거다. 예술 제대로 되면은 다 거기 민족을 다 남이 알아주는 거다. 나는 열심히 뛰었지만 예술가로 한 번도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잊어본 적이 없지만 내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글로벌해졌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았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예술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전 보편적인 데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코어 컴피던스, 한 기업이 장기로 하듯이 한국인의 코어 컴피던스는 한국 문화다. 그래서 아까 거북이 같은 것이 태어나는 것이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국은 백남준 씨는
갔었을 때도 있고 한국인으로서 이 굿거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양 모자에다가 이 실크헤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쓰는 백남준이의 얼굴이야말로 동과 서가 합치고 한국과 세계가 합치고 여러분들이 한국의 우수한 기업이면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려고 하는 글로벌해지면서 로컬해지려고 하는 백남준 창조 모델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를 보시면 알다시피 백남준 씨는 비디오라고 하는 미디어 아트를 서양 사람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 한국의 혼을 담았지만 실제로 그의 그림 속에는 금강산 폭포 이렇게 그림을 그렸든지 천수관음이라든지 이런 한국 이 초가집에서 비가 오는 날 우독하는 비가 오면 책을 읽는 이런 재미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에세이로. 결국은 결론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존 케이지의 4분의 33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존 케이지는 거기에 이렇게 이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4분 33초를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주 안 하고 전부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연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4분 33초 지나면 딱 일어나서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거 사기다. 4분 33초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연주 안 하는데 4분 33초냐? CU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12. 존 케이지의 음악. 존 케이지 4분 33초에 이르러 음악사에 처음으로 청중이 작곡자나 연주자보다 중심 위치에 놓이게 된다. And then first bass. 백남준이 자신의 스승으로 일컫던 미국의 전위 음악가 존 케이지는 동양적인 선의 사상에 몰입해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 나아가 소음도 음악이 된다고 생각했다. (1952년) 독일에서 열린 현대 음악제. 4분 33초 동안 그는 아무런 연주도 하지 않았다. 현대 음악사의 한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백남준 씨도 그랬죠. 예술은 사기다. 창조는 사기다. 진짜로 알아두시면 안 되죠.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존 케이지의 4분의 33초, 백남준 씨가 하려고 했던 모든 아트가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을 만들거나 지적 어떤 창조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대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남준이와 나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사원들이 백남준 작품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4분의 33초 동안 아무도 연주하지 않았다. 작곡자가 없습니다. 4분의 33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연주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있었습니까? 4분의 33초에는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청중만 있었습니다. 고객 우선, 소비자 우선 말로 하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작곡자가 버텼던 시대가 있어요. 베토벤, 슈베르트 전부 음악은 작곡자일 것이다 그랬어요. 생산자, 공급자가 큰 소리 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절이 조금 지나가니까 하이패스 무슨 토스카니니 전부 지휘자나 연주자들이 또 떴어요. 작곡자는 저 뒤로 갔어요. 작곡자는 몰라도 훌륭한 연주자, 사라장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 패러다임을 생산자를 작곡가로 보고 유통업자들을 하나의 연주자로 보고 이 소비자를 음악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자, 감상자로 본다면 패러다임이 똑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게 존 케이지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은 4분의 33초 동안
작곡자도 없고 연주자도 없지만 훌륭한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왜? 저거 음악이 아니야라고 한 사람은 뭔가 나는 음악이란 이런 거야 라고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았다는 거 알았지 않느냐. 즉 나의 음악에 있어서는 작곡자 중심의, 연주자 중심의 음악이 아니라 3대 요소, 작곡자, 연주자, 청취자, 리스너, 이 세 개가 합쳐야 음악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 두 개만 가지고 떠들었지 가장 중요한 청중이라고 하는 음악을 머릿속에서 기대하고 욕망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 음악인데, 그게 진짜 음악의 주체인데 뭘 듣고 싶어 하고 감동하고 싶고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청자들이 중심인데, 지금까지 작곡자가 주고 연주자들이 푸쉬하는 걸로만 예술이 이루어졌다. 이젠 아니다. CU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13. 백남중식 창조 경영. 무게중심은 이미 이동되었다. 작곡가에서 연주자로, 연주자에게서 다시 감상자로, 생산자에서 중개인으로, 중개인에서 소비자로. 아무리 훌륭한 쿡이라 하더라도 고급 식당에 가면은 쿡이 자기 자랑을 해요. 손님 입맛보다는. 우리는 대대로 내려온 최고의 프랑스 요리입니다. 딱 갖다 놔요.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입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고급 식당에 갈수록 소비자들은 주눅을 못 추립니다. 제일 거기 재는 것이 거기에 유명한 세계적인 쿡이 최고 노릇을합니다. 비싼 돈 줘가면서 구박받아가면서 말이죠. 거기 포도주 같은 거 잘못 마시면 저거 쌍놈 맞다고 내쫓겨요. 그게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다 이거예요. 생선을 달라는 애들에게 뱀을 줬다 이거예요. 쿡을 위해서 있습니까? 내 입맛을 위해서 있지.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라고 해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백남준이는 고급 식당에 가서 먹어보더니 접시 내던진 사람이에요. 웃기지 말아야. 이게 된장찌개만 먹어본 사람한테 이거 음식도 아니다 하고 내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잘난다? 너희가 해봐라. 좋다. 내가 한다. 쿠킹한 거예요. 쿠킹한 거예요. 된장찌개에다가 스파게티 좀 집어넣고 또 어디 저 도나스도 좀 집어넣고 완전 잡탕 만든 거예요. 잡탕. 그러니까 그저 이태리 사람도 좋아하고 미국 사람도 좋아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 찌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비빔밥 비슷해요 이게. 그 사람은 뷔페 스타일로 한 거다. 뷔페 가면은 소비자가 왕이요, 먹는 사람이 왕이요. 그 만든 요리사 아무도 없어요. 요리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메뉴 만들잖아요. 중국 요리도 갖다 먹고 뭐도 먹고. 뷔페 식당이다. 앞으로 세계 시장은 고급 요정에서부터 뷔페 식당으로 옮겨간다. 아니다. 뷔페 식당도 아니다. 이제는 자기가 만들어 먹는, 자기 취향대로 만들어 먹는 먹거리만 갖다 줘서 네가 만들어 먹어라 하는 참여형 경제가 온다. 참여형 경제가 온다. 제일 먼저는 물건이 딸리니까 규모의 경제했습니다. 스케일만 커가지고 다량 생산해서 값싸게 하면은 창조력 없어도 온 시장 지배했어요. 생산자 위주였어요. 그런데 생산품에 넘쳐나고 독자들이, 소비자들이 눈이 높아지니까 고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 잘났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규모 경제해야 안 돼요. 범위 경제를 하기 시작했다. 범위의 경제를 했다. 다 품종을 만들어 놔가지고 골로 먹으십시오. 메뉴를 여러 개 만들어 놨다. 그래 자꾸 코스트는 높아진다 말이죠. 여러 개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해가지고 네트워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휴한다 이 말이에요. 남하고. 그 제휴하면은 서로 자기 이익이 있는데 제휴업을 하면 한계가 있다. 이제 공감 경영하자. 심파시로 나가자. 범위 경제 가지고 안 되겠다. 심파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도와주는 코피테이션, 경쟁과 협력을 함께하는 코피테이션 시대로 들어가자. 상생으로 들어가자. 근데 그것도 아니다.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14. 나눔의 경제,
창조의 경제. 경제는 진화한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의 경제, 공간의 경제, 제휴와 협조의 경제에서 창조의 경제로. Rise of the creative class. 이게 지식 경쟁 아니다. 정보 경쟁 아니다. 창조를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시장을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고 상품을 만드는 경쟁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가면 살아남는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여러 시간 얘기했지만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이 Rise of Great Class, 최근에는 Rise 대신에 Flight of the Creative Class, 날르는 창조 계급을 했어요. 뜨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가 아니라 나는 날아가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날개를 단 창조적 계층이 이 세상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결론 삼아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떴다 비행기 날라라 근데 이게 참 심상치 않은 애들 노래예요. 우리 한국 기업이 떴는데 지금 날질 못하는 거예요. 이 날르려면 창조에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는 rise, 뜨는 데서부터 fly, 떴다 비행기는 과거형인데 날라라는 미래형입니다. 이 비행기는 떴는데 날르질 못했어요. 마지막에 어린애들이 우리 비행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 우리 나라, 우리 가정, 한국 사람 하나하나가 우리 비행기. 아까 하늘을 나는 피쉬처럼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앞으로 창조하려면. 그런데 이 공부를 중국어로 읽어보세요. 공부. 중국 혹시 연대하신 분, 중국에서는 공부를 뭐라 그래요? 틈이라는 뜻이에요. 레이저라는 뜻이에요. 너 공부 있어? 시간 있어? 이 뜻이에요. 공부 있어? 근데 한국에서는 공부, 러닝, 배우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선영어로 생각하다. 공부는 생각하다. 한자는 똑같은데 중국에서는 틈, 시간이라는 뜻이고 중국에서는 틈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공부하다고 일본에서는 생각하다예요. 요게 미래 창조를 위해서는 중국식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틈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처럼 뭐 바쁘신 분 많겠지만 틈이 좀 있어야지 공부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고 틈 없으면 공부 안 돼요. 공부해야지만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한중일 공부를 여러분들이 다 백남준 씨처럼 어울르면 창조에 필요한 시간과 창조에 필요한 트레이닝과 창조에 필요한 생각을 백남준 모델에서 배울 수가 있다. CEO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15. 공부하라. 그러나 제대로 공부하라. 공부는 중국에서는 짬, 일본에서는 생각, 우리에겐 학습을 뜻한다. 그러나 진정한 공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오늘 이 바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공부하는 CEO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공부하는 CEO요. 아침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을 짬을 낸 짬의 공부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백남준 작품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한국의 대표 CEO 150인과 함께하는 이어령 백남준을 말하다 16. 연필은 왜 육각형인가? 연필의 육각형은 사용의 편리뿐만 아니라 현실과 이상의 절묘한 조화의 결과이다. 기업에서도 점차적으로 문화를 도입하고 문화와 기업과를 접속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우리 기업에 바로 그 문화를 플러스 시키는 것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연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필 보시면은 왜 이것이 육각형, 팔각형, 각이 져 있습니까? 굴르지도 않고 손에 잡히기도 좋은 것을 하려면 사각형하고 원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둥근 거하고. 잘 잡으려면 동그라지려고 그러고 굴르지 않고 멈추려고 그러면 사각형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게 컴프로마이스 해가지고 타협이 아니라 중간에 이런 육각형, 팔각형의
이런 각진 연필이 있으면 잘 굴르지도 않고 잡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문화, 이상적인 거 막 추구합니다. 기업, 아주 현실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결론은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당신네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거, 창조적인 거, 마음, 그걸 잘 알고 있지만 기업 현실은 그런 게 아니다. 성인 문제 하는 거 아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예술 좋은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 작가들은 그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주느냐. 자연 파괴하고 모든 기업인들이 탐욕스러워서 모든 것을 욕망의 하나의 그 자본시장을 만들어서 타락시켰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면은 그러한 자본시장 속에서 떨어져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가들도 역시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지만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하듯이 물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창조를 할 수밖에 없다. 서로 임에도 불구하고의 접속점, 강력한 접속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최고의 기술로, 현대 기술로 최고의 지금까지 없었던 예술을 만드는 것을 임파테이션 또는 브레이크스루라는 말 하는데 우리나라 말 번역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하나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지 않아요. 그래도 전체 지금 전자미디어를 느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두 잡수실 때 껍질 따로 먹고 속 따로 먹으십니까? 잡수세요? 한꺼번에 통째로 먹죠. 그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하나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따로, 예술 따로가 아니라 기업과 문화가 함께 어울려져 있는 오늘의 현실, 그것을 송두리째 이해하는 것은 머리로만도 안 되고 가슴만으로도 안 됩니다. 오늘 창조 모델 백남준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이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거인 백남준이의 창조적 인간으로 온 세상이 그를 우러러봤듯이 여러분도 존경과 세계의 기립박수를 받는 기업이 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이 현장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을 기업의 경영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연구되어져야 되고 또 임직원들과 별도의 상의를 통해서 선택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술과 음악과 이런 감성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크리에이티브와 그리고 감성에 대한 걸 유발시키기 때문에 더 일하는 데 에너지가 배가 되지 않을까. 아주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감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경영은 백남준 선생님이 이러한 예술 창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으로 창조적인 경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